자, 지금 모든 시장의 수급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끌어당기면서 지수는 오르는데 내 계좌는 자꾸 흘러내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목표가는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트리거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냥 한마디로 결론을 이야기하면은요, 그냥 시대가 바뀌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시대가 있었잖아요. 인터넷 시대가 있었고, 또 사물 인터넷,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대체 에너지 뭐 이런 쪽에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미국의 뭐 빅테크, 5대 빅테크가 있는데, 그 기업들이 전부 다 그 AI 그 데이터 센터 쪽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과거는 완전히 그냥 예전에 어땠다, 과거에 어땠다, 옛날에 어땠다 이런 거는 뭐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자료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최근에 계속 슈퍼사이클 얘기하면서 계속 뭐 증권사에서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그리고 또 최근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또 시게이트,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계속 반도체 쪽에서 지금 계속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슈퍼사이클이 확산이 되면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이런 트리거가 금방 끝나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세계 유수의 빅테크들이 계속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런 자금을 그냥 데이터 센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장 돈 많이 버는 그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쪽에 투자하면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있다.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반도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리는 게.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개 회사 D램 쪽이라든지 낸드 프레스 만드는 기업들이 과거에는 슈퍼사이클이 왔거나 경기가 좋았을 적에는 투자를 많이 선제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다가 슈퍼사이클이 끝나면서 그냥 투자했던 것들이 그냥 재고 평가 손실 보이고 또 공급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적어지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이러면서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 회사가 이제는 돈 되는 사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돈이 안 되는 사업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공급자 우위의 정책을 펼치면서 질적인 양적인 성장을 지금 갖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투자하는 거는 HBM 쪽이라든지 아니면 차세대 그런 성장 동력 쪽으로만 투자를 하고 있지, 내 것이 반도체 쪽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 슈퍼사이클은 좀 더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약간 뭔가 우려감을, 이거 고점 아니야? 실적 둔화될 때가 언제 아니야? 이런 느낌이 올까 말까 두려움이 막 오고 있었는데, 의심이 오고 있었는데, 또 스페이스 X가 6월 12일 날 상장을 하고, 또 오픈 AI가 테슬라하고 그런 법정 분쟁에서 승리하면서 9월 달에 상장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스페이스 X하고 또 오픈 AI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뭐 하는 회사일까요? 우주항공? 테슬라하고 오늘 아침에 뭐 약간 그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스페이스 X하고 테슬라하고 합병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스페이스X에 들어오는 자금이라든지 오픈 AI의 상장 자금이 또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많이 뭔가 투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그만큼의 또 반도체 수요가 증가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지난해 3분기하고 4분기 때부터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그런데 2026년도 딱 들어와가지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57조 원,
반도체 비중이 한 53조 원 정도. 그런데 그게 2026년도 실적의 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예상 영업이익이 350조에서 400조 원,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한 250조에서 300조 원. 1분기가 실적의 저점이다. 그리고 또 반도체는 수요가 폭발적인데 공급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선행 12개월 PER을 한번 지금 제가 아침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더니 삼성전자 현재 PER이 7배에서 8배 수준이고요. SK 하이닉스도 7배에서 8배 수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5배에서 10배 수준이에요. 근데 엔비디아 PER이 25배에서 28배 수준이거든요.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거의 독점이에요, 독점. 세계 그런 기업이 독점적으로 반도체를 무슨 일반 D램, 낸드 플래시, HBM, 또 HBF, 기타 등등등. 독점 구조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저평가다, 밸류에이션이.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여러 가지 반도체를 제외한 그런 MLCC라든지 반도체 기판이라든지 CPU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최근에 인텔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또 AMD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국내 주시장도 삼성전자가 상승하고 SK 하이닉스가 상승하면은 지수가 상승하고, 미국 시장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반도체 종목이 상승하면은 지수가 상승하고, 과거에 빅테크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또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의 시대는 이제는 반도체가 아마 황제로서 등극하는 그런 정권 교체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목표 주가라는 게 이게 일반 무슨 뭐 개별 종목의 그런 그 목표 주가를 증권회사라든지 국내 증권회사에서 이거를 목표 주가를 산정한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과거서부터 전통적으로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책정했던 그런 PER이라든지 POR이라든지 또 PBR이라든지 이런 걸 대입을 시켜가지고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버블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됐다. 그리고 또 오늘 또 네오리지 2배짜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역사상 대한민국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대표님? 없었죠. 지금 뭐 다들 증시에 오래 있으신 분들일수록 더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니까. 없었죠. 저도 없었어요. 저도 주식시장에서 저도 은행원 출신이고 또 지금은 증권 뭐 일반 유사투자자문 전문가 하다가 지금은 이제 투자자문사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식시장에서만 지금 35년입니다. 35년. 그런데 이런 시장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식투자, 대한민국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주식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상승을 해도 반도체, 하락을 해도 반도체. 왜냐면 상승할 쪽에는 더 많이 상승하고 하락할 쪽에는 뭔가 신호를 확실하게 주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반도체 쪽으로 좀 더 집중적인 그런 투자를 하려고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다들 반도체 들고 있으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대신 이제 그 비중이 네. 많냐 작냐의 차이가 있을 네. 뿐이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반도체주가 더 갈 거라는, 우리 증시가 더 오를 거라는 근거로 지금 PER 따진단 말이죠. 뭐 7배가 안 되네, 뭐 넘었네 이제 겨우.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영업 이익단을만을 빼버리면 뭐 15배가 넘는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두 개의 주식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시장 자체가 좋아야 되는데 투심이 과연 이 두 종목의 이익단 가지고 평균 낮춰진 이 우리의 한국 증시의 저평가라는 이 논리, 이것으로 계속 오를 수 있겠냐에 대한 의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거에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요. 예전에 뭐 조선주 막 올라갈 때 있었잖아요. 네. 또
동양제철학, 동철이 종철이 막 이럴 적도 있었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지만은 지금 반도체만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봤을 때 네. 전력기기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런데 효성중공업부터 시작해서 LSD 기타 등등등 해가지고 아직도 뭐 요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하니까 영업이익 정면에서는 다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산일전기만 조금 괜찮고 나머지 LSD, 현대일렉트릭 다 안 좋았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뭐 일회성 비용이고 수주 많이 받아놔가지고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리고 투자 많이 하고 있어. 이런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뭐냐면 흐름이거든요. 흐름.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게 반도체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보시면은 최근에 전력기기 최근에 좀 올라갔다 조정을 받지만은 그다음에 광통신 있잖아요. 광통신. 네. 광통신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가 1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은 조금 늘어나고 영업 적자가 살짝 감소가 됐는데 그쪽으로도 올라가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노봇 같은 경우도 냉정하게 봤을 때 노봇주들 이익 나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거의 없다고 그렇죠. 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원전 쪽도 뭐 두산 에너베이티 계속 실적이 그렇게 뭐 폭발적으로 증가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밸류에이션이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선 쪽 같은 경우도 뭐 한미 그 무역 협상 이런 것들 같이 해가지고도 앞으로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나서 마지막에 지금 반도체가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진짜로 전력기기 다 올라가기 전에 반도체 안 올랐어요. 반도체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작년 3분기 때부터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럼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그런 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이 엔비디아랑 비슷하게 보일 것 같아요. 올해 엔비디아 영업이익이 한 7, 8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350조에서 400조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더 많이 벌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뭐 지금 차이가 한 서너 배 차이가 나거든요. 세 배 정도. 네. 그럼 화면 보시면은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들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냐면은 지금 메타 정도 수준에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엔비디아가 5조, 이게 5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뽑은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5조 2천억 달러 되고요. 알파벳이 4조 8천억 달러.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한 테슬라하고 메타 정도 수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영업이익이 엔비디아랑 동급인데 그런데 시가총액은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지 않는다. 네. 그럼 뭐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를 본다면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요거 스페이스X 상장 또 오픈AI에 상장했을 때 자금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엔스도픽이 또 10월 달에 상장한다는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게 반도체 D램 쪽에서 삼성전자 지금 점유율이 한 1분기 점유율이 38% 정도 되고요. 네. SK 하이닉스가 한 30대 초반 정도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3배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대만 기업들이 이렇게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낸드프레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한 28%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SK 하이닉스 22% 키옥시아가 굉장히 문제가 있던 기업이거든요. 적자 그렇죠. 맨날 나오고 뭐 그냥 문제가 많았던 기업인데 지금 14% 낸드프레시 지금 점유율을 보였는데 지금 일본 시장에서 신고가 하는 종목이 키옥시아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게 HBM 쪽에서는 지금 현재는 SK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대 지금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HBM4 지금 컬 테스트도 다 통과되고 아마 양산 체제도 갖춰가지고 한 3분기 정도 간다 그러면은 이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한 35, 40, 35 정도 올라오다가 내년에는 거의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저께 주가가 19% 상승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세계 회사가 그냥 속칭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다 해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서버 D램 가격 추이도 보시면은 3월달하고 4월달의 그런 막대 그래프인데 3월달, 4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계속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전망도 굉장히 가격이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서버 D램 쪽이요. 그 다음에 지금 MACC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잖아요. 지금 보면은 어저께 LG노텍이 한 상한가 갔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도 삼성전기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사마콘덴서가 상한가 2방 가고 오늘도 플러스 유지하고 있고, 뭐 아모텍이라는 이런 종목이 상승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MACC도 뭐 이거를 엄밀하게 따지면 반도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면 다시 한번 데이터 센터 서버 쪽으로 MACC가 기존에는 전장 쪽이라든지 자율주행차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노보 쪽으로 많이 그 MACC가 탑재가 됐었는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 서버 쪽으로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된다. 네. 그러면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들이 유리하다는 거죠. 삼성전기, 또 무라타, 그리고 또 사마콘덴서 아니면 또 대만 기업들, 이런 기업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봤을 적에 이거는 비싼 게 아니에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갑자기 목표 주가가 어제까지만 해도 목표 주가 17만 원이 제일 고점이었거든요. 오늘 바로 22만 원 목표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저는 지금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돼요. 지금은 주식시장이 아니다. 이거는 돈 벌 수 있는 확률의 80%의 그런 카지노다. 카지노, 합법적인 카지노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도박, 그러니까 도박인데 네. 도박은 쉽게 돈을 못 벌죠. 다 잃는데 네, 네. 지금 80% 딸 수 있는 높은 확률이요. 확률의 도박이다. 왜냐면은 모두가 지금 한 주도 가잖아요. 지금 데이터 센터 쪽으로 한 주도 가잖아요. 여기서 나는 좀 가오가 있지. 내가 남들 가는 길을 내가 갈 수가 있겠냐 하면서 또 반대길 가는 분들도 있어요. 네, 좀 뭐라 그러죠? 네. 그 역발상 네. 투자. 지금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있잖아요. 좀 가슴이 아파요. 3년 됐거든요. 2차 전지 하락해가지고 3년 됐는데 최근에 몇 개 종목만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종합지수가 거의 3.5배가 올랐어요. 그렇죠. 3.5배가. 그러면은 그냥 아무거나 코스피 대형주를 샀어도 최소한 1억이 2억이나 3억 됐다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그렇죠. 샀어도. 진짜 대형주 시총 한 30위권에 있는 종목 아무거나 샀어도 최소한 1억이 2억 됐을 거라면 돼요. 그런데 지금도 마이너스가 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마이너스가 났을 때는 꼼짝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굉장히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네.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의장 케빈 워시의 취임, 금리와 증시의 불확실성, 전쟁으로 요동치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까지 지금 시장은 고점 차익 실현을 노리는 롱과 숏의 잔인한 전쟁터입니다. 돈의 흐름을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투자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이제 투자에서 공부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주도 섹터를 선점하는 방법부터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분석하는 기준, 차트 기반의 매매 원칙 수립까지 즉시 강력한 무기가 되는 저만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진짜 살아남을 주도 섹터와 실질적 기업 가치가 천금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6월 실전에 더 강한 투자를 통해 대전환기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